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지난 시간에는 뿔 달린 공룡계 슈퍼스타 트리케라톱스와 스테고사우루스 등 뒤에 달린 골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잖아요. 오늘도 그 기세를 이어서 머리 위에 뿔이 솟아있는 친타오사우루스와 목에 난 가시로 자신을 방어하는 가스토니아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저만 따라오세요. Follow me. 조각류 가운데 하나로 머리 위에 벼시 솟아있는 친타오사우루스. 중생대 백악기 후기 중국에서 살았던 초식공룡으로 길이는 약 8m, 무게는 약 3톤입니다. 친타오사우루스라는 이름은 이 공룡이 발견된 중국 친타오 지역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가장 특이한 점은 머리 위쪽에 뾰족하게 솟아있는 돌기입니다. 머리 위에 있는 벼의 형태로 많은 논란을 겪은 공룡인데요. 친타오사우루스가 발견된 당시 벼의 모양이 정확하지 않아 유니콘의 뿔처럼 벼을 복원했으나 근래에 활발한 연구를 통해 둥그런 밥주걱과 비슷한 형태의 벼을 가진 것으로 복원도가 수정되었습니다. 안면도 주라기 박물관에 복원된 친타오사우루스는 과거 고생물학의 클래식한 복원도를 따른 것인데요. 오늘은 이 벼의 변천사를 자세히 알아볼게요. 친타오사우루스 머리에 도단한 이 벼의 길이는 40cm가량 되고 속은 비어있고 끝부분이 갈라져 있었는데요. 주둥이 뒷부분에서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뻗어 올라가는 독특한 모양새가 마치 유니콘의 뿔을 연상시킨다는 점 때문에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런 구조는 당시까지 벼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다른 어떤 하드로사우루스류 공룡들과 비교하더라도 전례가 없을 정도의 기상천외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돌기가 정말 벼의 형태로 돌출되었음을 증명해주는 화석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친타오사우루스는 독자적인 속으로 계속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학자들이 이 녀석의 두개골 일부로 추정되는 화석 표본들을 종합하면서 주둥이와 머리뼈 속 안구가 들어가는 안화 사이가 뻥 뚫려 있는 형태로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친타오사우루스의 옛날 복원도들을 살펴보면 이 빈자리에 근육으로 이루어진 주머니 같은 기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묘사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때문에 한동안 비강과 직접 연결된 이 주머니 같은 기관의 내부를 이용해서 독특한 공명음을 내며 의사소통을 하거나 뒤에 솟아난 뿔 모양의 볕과 얇은 피부 껍질로 연결되어 있어서 공기를 주입해서 부풀리거나 색을 바꾸면서 구애 행위나 과시를 했다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벼에 관해 기존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집어버리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난 2013년 해당 연구를 진행한 학자들은 친타오사우루스의 벼 모양이 사실 람베오사우루스나 코리토사우루스 등 람베오사우루스 학과에 속하는 친척벌인 하드로사우루스류들의 것과 비슷한 형태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뿔 모양의 구조물은 사실 원래 벼의 뒷부분의 일부로 위턱뼈 앞쪽에 있는 뼈인 전상악골이 변형되어 만들어진 벼의 맨 윗부분과 머리뼈 속 안구가 들어가는 공간인 안화의 위쪽 가장자리에 해당하는 전전두골을 서로 연결해주는 마른 모형 돌기라고 본 것이죠. 또 원래는 약간 뒤쪽을 향해 기울어진 형태였으나 화석화 과정에서 압력을 받으면서 뻗어나가는 각도가 당초 알려진 것처럼 수직에 가깝게 변형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연구 결과로 벼의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에 관한 분석 또한 크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벼이라고 여겨졌던 돌기 속 빈 공간은 실제 벼 속의 빈 공간 전체 중 뒷부분 끝자락에 위치한 일부분에 불과하며 그 공간이 벼의 능선 부분에 해당하는 안쪽 돌기와 연골로 이루어진 내부의 분리막인 중격에 의해 앞뒤, 좌우로 나뉜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 녀석의 위턱뼈 앞쪽에 있는 뼈인 전상악골에서는 다른 람베오사우루스 학과의 두개골에서도 확인되는 가차 콧구멍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통해 변 내부 빈 공간으로 유입된 공기가 전상악골의 바깥쪽 돌기 내부로 향하면서 공기가 거치는 경로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벼시 종래에 알려진 형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고 주장한 이 연구 결과는 학계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새로운 학설을 차용한 보건도들이 속속 제작되었습니다. 2021년 현 시점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보건도에서 람베오사우루스나 코리토사우루스 등과 유사한 둥글럽적한 벼시 달린 형태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형상의 유사성과는 별개로 두개골이나 벼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전두골과 전상악골의 형태나 비중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신타오사우루스족은 람베오사우루스학과 아래 분류군 중에서도 비교적 더 진보한 축에 속하는 람베오사우루스족이나 파라사우롤로푸스족보다는 원시적인 부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친타오사우루스의 벼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벼은 같은 친타오사우루스들끼리 대화를 할 때나 특별한 신호를 알려줄 때 사용했다고 해요. 마치 요즘의 스마트폰 알람과 같은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벼의 비밀을 알아내기까지도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엔 조반류에 속하는 가스토니아 공룡에 대해 알아볼게요. 화석 사냥꾼 로버트 가스톤의 이름을 딴 가스토니아는 백악기 초기에 미국 서부인 유타주 지역에서 살았으며 크기는 커다란 자동차만 했습니다. 조반류 중 몸에 비해 긴 꼬리를 가지고 있으며 짧고 튼튼한 다리를 이용해서 사족 보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가스토니아 공룡의 가장 큰 특징은 목에 쌍으로 커다란 가시가 있다는 점입니다. 어깨에서 꼬리까지 옆면을 따라 커다란 가시가 튀어나와 있었으며 두 줄의 기다란 가시가 등 위에 솟아나 있었는데요. 이보다 크기는 작지만 엉덩뼈 부위에 작은 뼈로 된 가시는 공격자의 턱을 부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가스토니아의 널따란 머리뼈는 안킬로사우루스과의 것과 닮았지만 실제로 이 공룡은 폴라칸투스학과에 속하는데요. 꼬리는 곤봉기관이 없지만 가시가 나 있었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해요. 견고하게 생긴 머리는 작고 납작하고 굵고 단단한 목에는 쌍으로 된 커다란 가시 모양의 돌기도 있어요. 미국 몬태나주에서 화석이 발견되었으며 발견 당시 유타랍토르의 화석도 같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유타랍토르의 먹이가 되기도 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초식 공룡인 가스토니아 공룡은 목에 큰 가시를 이용해 공격하는 육식 공룡들에게 대항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다리와 강한 갑옷 같은 등 표면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와, 이번에 살펴본 공룡들은 대중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재주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벼은 같은 친타오사우루스들끼리 대화를 할 때나 서로 위험할 때 알려주고 도움을 요청했을 텐데요. 마치 공룡계의 스마트폰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꼭 필요할 때만 신호를 주고받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아무 때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 다시 만나기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약속해요. 그럼 다시 만나요. 안녕.